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You turn if you want to. The lady's not for turning. 자본주의를 지배했던 규제 없는 무한 경쟁 체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 불평등과 양극화, 더 큰 갈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을 남긴 채 끝났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죽음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칠지 모른다.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 어느 강대국도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갈등 조정은커녕 강대국들은 자신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는 갈수록 더 불안정하고 더 큰 위기에 휩싸일 것 같다. 결국 나온 답이 공공성 강화다. 시장화, 민영화되었던 서비스들이 다시 재공영화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민영화했던 공공 서비스를 다시 재공영화하는 흐름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국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국가의 기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올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랍시고 발표한 경제정책도 재벌 규제 완화와 감세로 가득하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파괴였고 노동자 쥐어짜기였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권책 것들을 유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하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의 길을 열고 강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본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취임 후 2년여 동안 얼마나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렀을까.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라는 정부의 가이드에 의해 중앙 공공기관 23개가 날아갔다. 조직과 인력도 얼마나 감축했는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예산 절감은 얼마나 쥐어짰는지 경상경비 3%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직무성과급제 임금구조 개편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이다. 공공자산 매각 또한 쑥쑥 늘어나고 있다. 복지는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알뜰하게 쥐어짠 상태인데도 1년 반 동안 얼마나 더 쥐어짜는지 목표의 100%에 육박한다. 이제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력을 줄였을 때 그 공공성에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걸로 기결이 되겠죠. 결국은 이 혁신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민영화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끝내는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승진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직종 갈등은 격화되고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노조는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 뻔한 직무 성과급제. 노동자라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이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다. 경영평가라는 무기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도입을 한 사업장 1과 아직 도입을 안 한 사업장 2가 있다. 1은 도입한 대가로 경영평가에서 B를 맞았다. 2는 도입을 안 했다고 C를 맞았다. 그런데 1년 후 도입을 한 사업장 1도 C를 맞았다. 도입을 안 한 사업장 2는 여전히 C를 맞았다. 왜? 이유는 너무나 명료했다. 직무 성과급을 더 고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완전 똑같다. 일단 직무 성과급제를 한번 시작하면 더 고도화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결국은 숨통이 끊어져야 끝날 것이다. 고도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기본급에서 이제 직무 비중을 계속 높인다는 거잖아요. 직무를 세분화시키고 그거에 또 등급 간의 이제 격차를 계속 확대하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무늬만이야 괜찮아라고 해서 도입했지만 이제 점점 이게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런 일들이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을까? 아니 적어도 사전에 노동자들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늘 정부의 모든 계획이 끝난 다음에야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머리 박고 싸우는 길밖에 없는 것일까? 그럴 리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바로 지금처럼 운영되지 않으면 된다. 노동자 대표가 없고 운영위원들이 기재부 장관의 거수기나 다름없고 중요한 나라 일을 너무나 졸속으로 결정한다. 안건이 미리 공개가 안 된다든지 회의의 결과를 제때 공개 안 한다든지 안건 하나 결정하는데 불과 몇 분 만에 결정해버리고 엄청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라 해서 회의라 하면은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찬성이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거의 97%, 95% 가까이 그냥 원안 통과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더 나아가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을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설사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단지 공공기관이나 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기능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뭐 어떤 제약을 가해서 함부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뭐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산별적 대응을 하지 않고는 어떤 작은 승리도 힘들어지고 있다. 제도를 아예 바꾸는 법제화 없이 우리의 투쟁은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공공성 노동법 입법 요구 국회는 응답하라. 공동으로 요구하고 공동으로 투쟁하고 그 성과를 법에다 땅땅 박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올해 우리 투쟁이다. 공공기관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해야 하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거침없이 투쟁해 나갈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동지들의 맨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합시다. 기획!